네, 매주 이 시간에는 해외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도움 말씀에는 루티즈 코리아 이승익 대표, 캐나다 토론토의 마이베스트 홈 김일봉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사장님, 오늘은 이 해외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미국과 함께 아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캐나다 투자 정보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캐나다 중에서도 오늘은 온타리오주의 토론토죠. 자세한 투자 가이드 설명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해외 부동산 투자 대상국으로 미국과 캐나다가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 미국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조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인데요. 이 캐나다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떤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미국 주택시장이 찬바람을 맞고 있는 것과는 달리 캐나다 주택시장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의 결과로 올 연말 캐나다의 평균 집값은 30만 달러, 한화로 약 2억 7천만 원 선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캐나다 부동산 업체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캐나다 전국의 평균 집값은 9.5% 상승, 주택 매매는 지난해보다 8% 증가한 52만 2천 건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은 해주셨지만 지역별로는 좀 차이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올해도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지역은 오일 샌드 개발이 한창 중인 알버타주입니다. 알버타 중에서도 에드먼턴과 캘거리는 각각 47.4%, 23.9%의 기록적인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밴쿠버 지역도 마찬가지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토론토는 10년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곳으로서 일부 인기 지역의 경우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뜨거운 시장이 계속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자, 토론토는 이게 10년째 가격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좀 관심이 뜨거운 지역 같은데요. 자, 어떤 곳입니까? 예, 토론토는 캐나다의 최대 경제 도시입니다. 온타리오 주의 수도이며 온타리오 호수 북서부에 연안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토론토와 주변의 12개 도시를 합쳐서 이루어진 토론토 대도시권 메트로폴리탄 토론토에는 약 6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인구의 5분의 2가 영국계고 이탈리아계, 포르투갈계, 중국계, 프랑스계, 그리스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제네바에 본부를 둔 코퍼레이트 리소스 그룹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토론토는 사회의 안전성, 우수한 간접시설, 훌륭한 유락시설 등의 조화가 장점으로 꼽히면서 밴쿠버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 2위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토론토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경제 수도인 만큼 최고 수준의 국제적인 기업들 본사가 상주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수도인 토론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국제적인 기업들의 본사가 많이 위치해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토론토에 밀집되어 있는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토론토는 주요 시장에 가까운 이점과 금융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그리고 고도의 기술력, 그리고 국제 경제와 연결되는 특수 전문직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기업체 본사가 위치하기엔 상당히 이상적인 곳이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제적 기업과 금융, 중공업, 도소매 무역, 그리고 수송업 등이 토론토의 다양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밑받침이 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인근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기 때문에 관광업 역시 발달하고 있습니다. 네. 자, 토론토가 이 캐나다 최대 도시인 만큼 행정구역이 굉장히 넓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대표님 지역별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광역 토론토의 주요 도시를 든다면 중앙의 토론토시와 북쪽 리치몬드힐, 마캄, 서북쪽의 반과 브렌튼, 그다음에 서쪽의 미시사가, 옥빌, 벌링턴 등이 있고요. 동쪽에는 피커링, 에이젝스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토론토시의 노스욕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요즘은 토론토시의 이토비코와 북쪽의 리치몬드힐, 그리고 마캄, 그리고 또 서쪽의 미시사가 옥빌 지역에 주로 한인들이 정착해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토론토 북쪽의 리치몬드힐과 마캄 지역은 중국계의 도시로 잘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리치몬드힐 같은 경우에는 거주민의 70% 이상이 중국계로서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놀수욕 지역과도 멀지 않고요. 동양적인 성향을 좋아하시거나 한국적인 생활 편의를 중요시하는 이민자들에게는 입지적으로 상당히 편리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쪽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서쪽에는 또 미시사가시랑 또 옥빌이 있다고요? 어떤 지역인가요? 네, 미시사가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토시의 미시사가시는 인구가 약 75만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광역 토론토 서부의 경제 거점으로 성장한 신흥 대도시로서 서쪽의 옥빌과 함께 이곳 토론토 이민자들에게는 상당히 인기 있는 수변 도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캐나디언 중심의 그 커뮤니티에서 살고 있는 층과 멀티컬처, 즉 북쪽의 다인종 문화 속에서 살고자 하는 층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선택의 다양함을 갖추고 있는 좋은 구조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서쪽의 옥빌은 온타리오주에서 가구당 소득이 가장 높은 그 부유한 수변 도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연 환경과 학군이 좋기 때문에 요즘은 그 이민이나 유학 가정이 가장 많이 정착해 나가는 도시 중 하나로 자리매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네. 자, 요즘 뭐 이민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자, 뭐 요 근래는 또 캐나다 투자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자, 이사장님, 이 투자 이민이란 게 어떤 겁니까? 네, 캐나다의 그 투자 이민은 약 7억 원 정도의 재산 증명을 하는 것과 약 3억 5천만 원 정도를 투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투자금은 5년 후에 돌려받게 되고 이자는 얻게 되는데요. 또한 기업 이민은 3억 정도의 그 자산 증명과 캐나다 입국 이후에는 3년 내에 사업을 해야 하는 조건부 이민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두 개의 이민 프로그램은 현재 신청자들이 적체 현상으로 인해서 약 3년간의 대기 기간이 있는 상태인데요. 이 외에도 그 수속이 빠른 이민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리면요. 바로 PNP 이민이 있는데요. PNP 이민은 바로 주정부 이민을 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약 3억 원 정도의 투자를 하고요. 6개월 이후에 워킹 비자를 받아서 의료, 교육 혜택을 먼저 받고요. 1년 뒤에는 영주권을 받게 되는 시스템 프로그램입니다. 네, 생각보다 투자 이민 루트가 많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 대표님, 구체적으로 현재 토론토의 이민자들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네, 현재 그 광역 토론토 전체 교민은 약 15만 명 정도고요. 이민자들은 주로 그 슈퍼마켓, 한국 음식점, 의상실들 그런 다른 이민 도시와 비슷한 사업들 하시고요. 네. 토론토 이민의 역사가 이제는 꽤 돼서 의사나 변호사, 교수 등 그 전문 직종에도 많은 분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광역 토론토 이외에도 그 주변 도시인 해밀턴, 워터루, 런던, 킹스턴 등지에도 교민들이 꽤 분포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뭐 지금까지 토론토의 어떤 전반적인 상황을 짚어봤는데요. 네. 자, 김 대표님, 아까 뭐 개략적으로 이 캐나다 토론토 부동산 상승률 10년째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자, 구체적으로 이 부동산 현황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현재 그 토론토의 부동산 현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실수요자와 투자자 위주의 견실한 수요로 인해서 완만하고 차분한 오름세가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수 노동시장의 견실함은 물론이고 타주나 타 국가로부터의 지속적인 이주자 유입이 탄탄한 주택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토론토는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난 10년간 약 100%가 넘는 견실한 상승세를 보여온 지역들이 상당하고요. 올해도 미국과는 달리 작년에 이어서 연 6에서 8% 정도의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네, 뭐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상승세가 좀 꾸준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자, 이 대표님, 이 토론토에서 투자 유망한 지역 어떤 곳을 추천하고 싶습니까? 네, 역시 그 국내나 해외의 부동산 투자 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살펴보면요. 학군과 역시 교통, 그리고 생활 환경과 그리고 거주민의 분포 수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지인과 이민자 그리고 투자자에게 인기 있는 지역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주택 부분 같은 경우에는 토론토 시내에서는 캐나디언에게 인기가 높은 포리스틸과 로즈데일, 리사이드 지역이 있고요. 노스토론토 지역의 로렌스파크와 용밀 그리고 베이비빌리지 지역은 요즘 동양인 이민자나 투자자들에게도 상당히 인기가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광역 토론토 지역을 기준으로 본다면 투자 유망 지역은 어느 지역일까요? 네, 토론토 북쪽의 소닐과 그 다음에 리치몬드 지역의 베이비와 레슬리 도료 주변의 전용 주거 지역 그리고 서쪽으로는 이토비코의 로얄욕과 킹스웨이 지역 그리고 미시사가의 남쪽 온타리오 호수변 또는 호수 인근의 론파크, 포트그레디 지역 그리고 신흥지역으로는 신흥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이죠. 미시사가 에린 밀스 지역과 옥빌 지역의 호수변 그리고 신흥 고급 주거 단지 투자가 상당히 유명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대표님께서 이 주택 부분에 투자 유망한 분야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번에 김 대표님께서는 주택 이외에 다른 부분 좀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택 부분 이외에도 콘도미니엄이 있습니다. 콘도미니엄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역시 입지와 교통입니다. 네. 한국은 일반적인 주거 형태가 대부분 아파트 형식입니다만은 캐나다는 일반 대부분이 단독주택 문화고 콘도 아파트는 그 아파트 라이프 스타일을 특별히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다운타운의 직장인들, 그다음에 신혼부부들,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분되어 필요한 주거 형태로서 대부분이 방이 하나나 두 개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토론토 다운타운의 역세권이나 그리고 토론토 대학 주변 또는 호숫가 주변 그리고 노스욕의 역세권 지역의 투자가 유망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미시사가 다운타운 지역의 콘도 단지도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투자 유망 지역과 더불어서 투자 부문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더불어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부동산 매입 절차부터 짚어보죠. 네, 매매 절차는 크게 보면 5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투자 형태와 지역, 예산을 확정해야 되지요. 이때는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할 건지, 예산과 투자 형태, 융자 규모 등을 미리 어느 정도 본인이 결정을 해놓는 단계고요. 그 다음으로 리얼터, 즉 부동산 중개인을 선정합니다. 경험이 풍부하고 부동산 전반에 관한 그리고 지역과 학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을 선정해서 선호 지역, 투자 형태, 예산 등에 대해 상의하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매물을 선정하고 오퍼를 하게 되는 단계가 되는데요. 즉 중개인은 정해진 지역, 그 예산에 맞는 추천 매물들을 선정해서 고객과 같이 매물들을 현장 답사하면서 장단점을 비교하고 분석을 하고 고객과 함께 최종 매물을 결정짓고 오퍼를 작성합니다. 네. 오퍼에는 구매자가 원하는 금액, 그리고 집을 비울 날짜, 계약금 금액, 그리고 구입을 유보할 수 있는 조건 등의 이런 항목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먼저 뭐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또 중개인을 선정한 다음에, 매물을 선정하고 또 오퍼를 하는, 뭐 이게 제안이라고 할 수 있죠, 일종의. 여기까지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자, 그 후의 과정은 또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후에 이제 협상을 하게 되고 계약을 확정 짓게 되는데요. 오퍼의 내용들을 매도자와 매수자가 중개인을 통해서 협상을 한 후에 최종 결정에 이르면 계약이 확정이 됩니다. 그 후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분을 통해 잔금을 지불하고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변호사는 계약 물건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대한 등기의 책임을 맡게 됩니다. 이때 계약자는 필요한 경우 모기지를 신청하고 주택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변호사에게 최종 잔금 지불과 함께 키를 넘겨받음으로써 매매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네. 자, 뭐 이게 또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어떤 서류가 준비할까 또 궁금해지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예, 그 네 외국인 모두 동등하게 필요한 서류는 간단합니다. 매매 계약서와 주택보험 가입 증서 두 개만 있으면 되고요. 네. 모기지를 받는 경우 은행에서 나오는 그 융자 승인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현재 캐나다의 그 모기지 이자율은 변동일 경우에 현재 5% 초반, 고정일 경우에는 5% 후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주택자금 송금을 위해서 갖춰야 되는 서류가 또 별도로 조금 있는데요. 바로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서, 거래 외국환 은행 지정 신청서,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납세 증명서 등 간단한 은행 양식을 추가로 더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매매 절차에 이어서 준비할 서류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또 궁금해하실 부분이 세금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캐나다 부동산 세제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네, 그 캐나다의 그 부동산 세제 역시 국내와 마찬가지로 크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 그리고 양도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취득세는 집값에 따라서 보통 0.9%, 0.6%에서 약 1.9%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국내의 재산세에 해당되는 보유세는요,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략 공시지가의 1% 정도 선에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양도세는 1가구 1주택, 즉 영주권자에게 이상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되고요. 2주택자는 양도 차익의 50%가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다음에 외국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양도 차익의 50%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캐나다 제1의 경제도시인 이 토론토의 투자 가이드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김 대표님 끝으로 이 토론토 투자의 메리트 또 유의점 좀 짚어주시죠. 네, 토론토는 캐나다 최대 도시로서 교육과 금융, 문화의 중심 도시입니다. 게다가 캐나다는 인기 있는 이민국이기도 하고요. 현재 토론토 부동산은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 특히 이민이나 유학을 계획하고 계신 분 또는 그러한 지인들이 있는 분들로서 부동산을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서 효과적인 투자 방안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국내 투자자분들은 그 현지에 대한 경험이 없고 현지 상황을 잘 몰라서 투자가 유망한 물건인지 과연 현지 시세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구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외 부동산 투자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정보도 얻으시고 해외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통한 상담 그리고 현지 답사를 한 후에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참고로 토론토 이민과 유학 그리고 토론토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로 내일 모레 20일, 22일 양일간 오후 2시 네.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토론토 부동산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20일과 22일 이틀 동안 이루어집니다. 오후 2시에 있으니까요. 토론토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가서 보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좋은 말씀에 로티지 코리아 이승희 대표님, 마이베스트 홈의 김일봉 대표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